자, 두 번째 초대는 황진이를 초대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뛰어난 명기입니다. 조선 중기의 시인이요 기녀며 작가 서예가 특히 송도 삼절로 유명하죠. 이 황진이는 일평생 6남자와 로맨스가 있었답니다. 밝혀진 것만 6가지인데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남자는 한 마을에 사는 유생입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총각이 짝사랑을 합니다. 황진이를. 그러나 황진이는 한눈도 주지 않습니다. 애가 탑니다. 그 총각이 상사병이 걸립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망상천 장례를 지내러 상례를 꾸려서 갑니다. 중간에 황진이 집 앞에 상거리에 이르러 노제를 지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상도꾼들이 상례를 들었으나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드론 말이 넘어갑니다. 밤 넘어 황진이 귀에까지. 세상이 생태 같은 총각이 황진이가 한 번만 거들어줘도 너만 해줘도 살았을 텐데 아깝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일말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말은 있어가지고 치마를 벗어 던져줍니다. 황진이 치마를 벗어 던져주니까 그 치마를 상녀에 덮으니까 상녀가 일어납니다.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황진이 생각에 나는 한 남자만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희생의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자입니다. 선전관을 지난 이사종입니다. 이 선전관은 아마 정사부쯤 되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 이사종이 아주 잘생겼다 합니다. 황진이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나하고 6년만 같이 살자. 옛날 그 뭐 화대라 그러죠. 화대 복합. 기생들은 복합을 주면은 성은 주고 팔고 사고 하니까 좋다. 3년 당신 집에 들어 살마. 3년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이사종 집에 들어 3년을 살고 나와서 뭐 술집을 했든 어쨌든 간에 3년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6년 되는 해 깨끗이 갈랐습니다. 이게 막 계약 결혼의 효식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남자 종친 이종숙입니다. 종친 임금님하고 밝은 친척 된다는 뜻입니다. 임금하고 친척 되는 사람은 일도 하지 않아도 녹봉을 줍니다. 정사품에 해당되는 이 녹봉을 주니까 그는 먹고 살라는 거죠. 이 이종숙의 호는 청계입니다. 보시다시피 푸를 벽자에 신의 개자 쬐끔밖에 숫자가 지킬 수가 자리 숫자 들어가네요. 이게 사실은 물수가 들어가면 더 멋있죠. 푸른 신의 물에. 그러나 이 수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 녹봉의 이름입니다. 그 벼슬 사는 그 태소의 수. 그래서 100개라는 호를 가진 이 이종숙이 황진이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말이 이런 시가 만들어졌지요.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뭐 옛날 고어지요. 수위 빨리빨리 간다. 네 빨리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한번 바다에 이르려면은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우더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황진이 내 이 그늘이 온 산에 거두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가라 이런 뜻이겠죠. 쉬어가는 어떠리. 이 노래를 제가 아까 부른 시조창은 조금 더 시원찮은 소리였고 제대로 된 월나 선생의 우리 인간 문화시죠. 그분이 읊은 바로 청살리 백개수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초장만 듣겠습니다. 예, 시조창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5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70여 군데가 독자적으로 경창대회를 엽니다. 전국 시조 경창대회. 자기 이름을 따서 예컨대 성주에서 이르는 성주 전국 시조 경창대회 이런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다 하는 가객들이 다 모여듭니다. 옛날에는 사흘간 했습니다. 이 시조는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지자체마다 우리 가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를테면 7월 추석날 강릉 경포대에서 항상 강릉 전국 경창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 시조인 아무개 전화를 겁니다. 대구 시조인 아무개입니다. 경창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라 그럽니다. 여관 잡아줍니다. 밥도 줍니다. 공짜로. 그래서 시조상 배워두면 전국을 유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근교만 해도 성주, 고령, 또 함천, 또 경주, 영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창대회에 올리면은 시조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가락, 우리 가요도 좋습니다만은 시조 한 대목 배워두면은 응용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시조는 다 똑같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아니겠습니까? 3, 4, 3, 4로 나갑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이화에 월백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석자를 가지고 5박을 늘립니다. 뒤에 오는 넉자를 가지고 8박 5박 8박이 번갈아 간다. 여기 시조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하나 배워두면은 무료할 때 이화에 월백하고 이화에 월백하고 이런 식으로 석자 넉자 배워두시면은 또 연세가 들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남자입니다. 판서를 지낸 소세양 소판서. 지금 말하면 장관급 벼슬을 했던 소판서가 벼슬을 마치고 이제 고향이 개성이었다 합니다. 개성에서 황진이를 만납니다. 역시 황진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나하고 한 달만 살자. 예. 화대만 꽃감을 주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황진이하고 같이 살 날 시작한 날인데 소판서가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벌립니다. 그 친구들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황진이하고는 한 달 살기로 했다. 자랑 삼아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그 가만히 빠진다. 택도 없다. 한 달간 택도 없다 하니까 소판서가 그럽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그 당시 그 남자들 그 한마디가 굉장한 무게가 있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내가 하루도 더 살면 내가 남자가 아니다 이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을 살았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지는 날 황진이가 술자리를 진술을 해놓고 이런 시를 짓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은율시입니다. 8줄로 완성됐지요. 오라오동진이요 상중 야국항이요 달빛 아래 오동잎은 모두 떨어지고 설이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피었구나.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명조 상별 후에는 내일 아침에 내가 그리운 님을 떠나보내고 나면은 정여 벽화장요 사무치는 정 물결처럼 끝이 없어 막 그렇게 웁니다. 그걸 보고 소판서가 내가 남자 소리 안 들어도 좋다. 열흘 더 살았답니다. 그만큼 황진이는 그런 마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지족선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스님입니다. 아주 고명한 스님인데 면벽 30년을 했던 스님을 파괴시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오는 날 모시적삼을 입고 모시 저고를 입고 치마 저고를 입고
비를 흠뻑 맞습니다. 완전히 누드가 됩니다. 누드가 돼가지고 지옥선사 선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괴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남자 화담 서경덕 선생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길이가 굴복을 합니다.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모셨다 합니다. 그래서 송도 3절로 박연폭포와 서경덕과 황길이를 일러서 송도 3절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김삿갓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남자입니다. 오늘 세 번째 풍류객을 모시는데 호가 난고지요. 이분이 평생 삿갓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연유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김삿갓이 삿갓을 쓰게 된 연유를 얘기하려면 홍경래 난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래가 서북인이죠. 조선 개국 이래 큰 중요한 벼슬을 서북인들을 못했습니다. 벼슬길이 안 좋습니다. 또 이 홍경래도 상당히 머리도 명석하고 수재였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갔으나 낙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동 집시가 세도 부릴 때인데 이 돈 안 주면 안 통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울분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우리 대구 패싱 그랬잖아요. 장관 대구 사람 안 시켰다고 몇 년 동안 해도 아우성 쳤는데 200년 동안을 서북인들 벼슬 안 줬으니까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도 작화고 시험을 봤으나 낙방을 하고 이게 맺혀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이제 역적 모의를 합니다. 그 자는 역적 모의입니다. 10년을 벼릅니다. 군사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5월 5일날 봉기를 합니다. 정주, 곽산, 선천 막 쳐대 들어갑니다. 아무 무방비로 있다가 내려오니까 다 당할 수밖에는요. 가산군수, 정군수는 죽기로 항거하다가 전쟁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자, 이것도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자, 나중에 난이 평정돼가지고 익산군수는 스스로 관리를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난이 끝난 뒤에 이제 농공 해상에 따릅니다. 당연히 그러나 죽일 만큼 큰 죄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있으면 나도 죽게 되니까 그 대신 파족을 시킵니다. 폐족을 시킵니다. 폐족. 그 집안에는 벼슬 못한다. 과거도 못 본다. 세월이 20년 흘러간 동안에 그 당시에 김삿갓 나이가 6살이었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는. 그래서 난을 피해서 전국 다니다가 그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면세이 됩니다.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김삿갓이 20살 때 향시에 가게 됩니다. 그때 과거 시험 제목이 논정가사, 아까 말한 가산군수는 죽기로 가가고 정군수는 항거하다 장견이 죽었고 김익순,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김삿갓은 모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죄는 하늘에 미치게 크도다. 예. 그래서 정가사는 논하고 충편이 죽은 정가사는 논하고 그 다음에 탄해라. 누구? 김익순을 죄가 하늘에 미치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탄해라. 이런 시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대대로 임금을 섬겨온 김익순은 듣거라. 자기 할아버지한테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자기 뭔 모르고 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죽을 때는 어찌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 시가 잘 됐다 해가지고 결국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를 지었더니 내가 장원이 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 김익순이 네 할아버지다.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삿갓은 평생을 내가 할아버지를 욕되게 해서 벼슬 살 수는 없다. 큰 내역죄인이다. 삿갓을 쓰고 규천호를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유천하를 하다가 처녀 장사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녀 하룻밤을 잤습니다. 차가 보니까 아무래도
깨름칙합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나타냅니다. 모심내활하니 털이 숭숭 깊은 곳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 하도 넓어가지고 여성의 이제 성기를 말합니다. 다행 필관이었다. 필시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그 아가씨가 이렇게 받습니다. 개변양유 부르장이요. 시냇가 버드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우줄 잘 크고 구원 확률 불범탁이 올시다. 뒤뜰에 누른 밤나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응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학적인 시를 많이 쓴 게 김삿갓 씨였습니다. 자, 김삿갓 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노래가 방랑시인 김삿갓입니다. 이 노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큰 소리를 한번 까다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어질 노래 내용은 오늘 제가 우리 팔경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말로 파라는 전부를 뜻하고 어떤 재물을 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시병일이 하지 않고 꼭 팔경을 노래합니다. 그 팔경은 전부를 다 뜻한 얘기인데요. 독특하게 우리 서거정 선생은 대구를 시병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쭉 10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경을 볼까요? 이방도어입니다. 지금 건들바위 앞에서 옛날 신천강이 지금 칠성시장 앞을 흐르지 않고 대봉동으로 미군 부대를 통해서 건들바위 앞을 통해서 대신동으로 자갈막이 흘러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건들바위 앞에서 큰 소를 이루고 낚시하는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건들바위 앞에 큰 소가 이루어지고 낚시한다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이미 다 변형했습니다만은 자, 이게 뭘까요? 칠경을 보면은 동화심성, 동화사에서 중을 찾는 장면, 공영적설, 804에 쌓인 눈, 마지막 10경의 침산낙조입니다. 그 오봉산이라 해도 오봉산은 봉우리가 5개의 오봉산인데 거기 해가 질 때 장엄한 그 광경을 10경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팔락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이 8개가 모였다는 뜻이죠. 한강 정부 선생이 경상남도 창녕군 유엄이라는 동네에 큰 정자를 지어놓고 8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장소에다가 일경을 맹호도강이라 했습니다. 날랜 호랑이가 큰 강을 뛰어넘으려 하는 모양새다. 여러분 그 합천에 창녕 유어에 가보면은 팔락정 앞에서 바라보면은 앞에 산이 마치 호랑이 형상을 하고 웅크리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경으로 넣었습니다. 정구 선생은 맹호도강이라 했습니다. 이건 원포 기범이죠. 멀리서 돛단배가 폭으로 돌아오는 모양이 보기가 좋다. 그 다음에 평사 나간
평평한 모래사장에 기러기가 날라앉아 있는 그 모양이 아주 보기 좋다. 그 다음 북지 홍련이라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작은 못이 하나 있는데 붉은 연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양이 좋다. 역수신이 아주 묘합니다. 여기 가보면요, 팔락저 정자 앞에서 바라보면은 낙동 강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는 도랑이 하나 있는데, 개천이 하나 있는데 반대로 흘러갑니다. 같은 땅인데도 낙동강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뒤에 있는 그 도랑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심리나 연결됩니다. 그 역수심이라 했습니다. 전정괴수, 그 앞에 있는 회화나무의 모양, 늙은 회화나무가, 그다음 후원오죽, 깃들에 있는 검은 대나무가 보기 좋고, 서쪽들에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 이삭이 보기 좋다. 이런 뜻으로 8가지 낙을 노래했는데, 저는 우리 수성못에다가 8군데에 볼만한 풍광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선비라고 7글자로 율시로, 7을 율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중고도 학군무효 구합선유 노선흥이로다. 목 가운데 있는 외로운 섬에 학이 무리지어 춤추고, 그 다음에 거북 오리배 형상한 그 배들이 노젓는 소리 흥이 난다. 화류춘행 풍류락이요. 벚꽃, 이 액자가 벚꽃 액자를 넣습니다. 벚꽃잔치, 그 풍류 한바당 즐겁고, 야경분수, 마치 날개란 듯 하늘을 올라가더라. 열리심의 지법 후보예요. 난간식은 천년명이라. 제가 좀 재미나게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게 제 일경입니다. 지중고도 수성못에 있는 섬을 일경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북 오리배 형상을 한 구합선유가 있습니다. 노젓는 소리 흥난다. 그 다음에 수성못에 있는 벚꽃 아주 유명하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분수,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했습니다. 여기 밤 되면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형상이 나타나고 아주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나무 열리지를 5경을 넣었습니다. 여기 제가 1박 안에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수필 갑니다. 열리지에 대한 글을 한 편 쓰려고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열리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성못에 그 먼밑 동네, 두산동이라는 동네가 제가 37년을 살았습니다. 조석으로 수성못을 다녔는데 제 눈에 열리지가 들어왔습니다. 잘못 찍어서 이 사이로 구멍이나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매일신문에다가 소개를 했더니 신문사에 그 신문을 본 대구시청 공원과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발견한 사람이 문인이니까 글 하나 써서 보내라 해서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서 있고 시판이 있고 여기 방종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수성못 가시거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제가 난간식은 난간에 있는 시건장치 열쇠구름입니다. 공연장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펜스를 둘렀는데 여기 열쇠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유의장입니다. 아주 재미난 글들이 많아요. 군에 갔다 올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이런 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 언약을 하고 여기 열쇠를 채우고 그 쇠퇴를 빼다가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걸 못 찾으면 우리 사랑은 안 깨진다. 일종의 사랑 유희입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6경을 넣고 그 다음에 7경을 상화선생 시비가 수성못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상화 시비가 왜 거 있노 하는 분이 있는데 상화선생의 빼앗김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 시어를 보면은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하는 시비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의 우리 지식인들은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산천배회를 하다가 특히 이상화 선생도 수성못을 옛날 수성못 밑에는 모두 들판 아니었겠습니까? 비가 오난 뒤에 보리이삭에 비를 맞으면 머리 지금 여성들의 머리를 감은 듯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어를 따가지고 지었다.
그래서 이 시가 만들어진 발상지는 수성들판이다 해서 수성 못에다가 세워뒀습니다. 빼앗긴 그래도 보면 오늘 평소 우리 왔습니까? 정인숙 우리 미도다방 주인이 오늘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정식이도 시를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빼앗긴 그래도 공원원가를 오늘 우리 정인숙 여사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우리 여사는 수필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이제 수필가로 통하고 또 우리 대구에서는 또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빼앗긴 그래도 공원 오는가를 낭송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경음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빼앗긴 노래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노래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해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라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 담은 하늘아 덜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 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살 사람 보리밭아 간밤 자등에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상상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뿐하게나 가자. 마른 오를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느라미 덜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지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매던 거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었다오. 살찐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자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구나. 나는 온몸에 풍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린 사이로 다리를 졸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짙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너를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너를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감사합니다.